우선은 성남시 역사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또 선생님들께서 훨씬 더 많이 알지 않나 생각을 해봤는데요. 성남시가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그 지금 성남 지역에서도 그다음에 남한산성, 그다음에 또 지금 성남 지역이 이 이제 광주 처음에 이제 강주라고 하는 지역명을 하면서 이제 처음에 저기 개편이 되었는데요. 얘가 보면 성남은 기원전 18년, 네, 굉장히 오래된 시절이에요. 그래서 고구려 주몽의 아들인 혹시 온조왕이라고 아실까요? 네, 다 아시죠. 역시나 알고 계십니다. 네. 온조왕이 이제 백제국을 세웠을 때 삼국시대를 통일신라를 거쳐가지고 고구려 시대, 이제 고려 태조 때부터 여기 남한산성 이 지역이 강주로 개칭이 되면서 성남시 1973년에 저희가 성남시라고 하는 이제 시로 이제 개편이 되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제가 이거를 조금 한번 좀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사실 여기는 지금 이제 삼국시대라고 고구려 이렇게 나오지만 지금 분당에 저희가 이제 분당이 신도시 되면서 탄천 주변으로 저희가 개발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탄천 주변으로 개발이 됐을 때 사실은 그야말로 구석기 시대서부터 이 성남 지역이 그때서부터 이 탄천을 주변으로 해서 이 도시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역시 진짜 성남은 역사가 깊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남한산성,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남한산성은 신라 문무왕 때부터 이제 한산주의 주장성이 주촉이 되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뭐냐면 삼국 통일 이후에 당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군사지역으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역사가 깊은 그런 곳으로 이제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거점으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좀 사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남한산성이 굉장히 이렇게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사실은 요 부분은 우리 성남 사람이라면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남한산성과 인조에 대해서는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 수업에서는 오늘 요거를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남한산성은 이제 2014년 7월에 저희가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면서 정말 이제 그 남한산성이 등재가 되면서 그 등재됐던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성이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군사 지역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의가 있다라고 하는 거가 처음에 이제 등재 이유가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계곡을 이제 쌓고 있는 주변에 여러분 남한산성 올라가 보시면 알 거예요. 그 산성 주변으로 해서 저희가 그 계곡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지역적으로 좋은 의의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또 보존 상태가 아까 말씀드린 데부터 통일 신라세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양호하게 보존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유네스코의 이제 3가지 이제 이런 의미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남한산성에 숭률전이라고 있는데 혹시 남한산 올라가셔서 보신 분 있으실까요? 저도 그전에는 그냥 한 번씩 지나가면서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이 숭렬전은 백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조 온조왕이 있죠. 온조왕의 일패를 봉안하고 제사를 드리는 사당으로 이용되는 곳으로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또 제사도 지내고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정조가 남한산성을 방문을 해요. 네, 남한산성을 방문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조가 남한산성을 방문했을 때 당시 온조왕 남한산성이 만들어졌을 때 처음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 온조왕에 대한 관심이 커서 그때서부터 격식을 갖춰서 지금까지도 이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숭렬전의 사당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또 저희가 또 한의학적인 또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정조를 조금씩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정조의 모습하고 좀 달랐어요. 네, 굉장히 애주가였다라고 하네요. 혹시 여러분들 이 소식에 대해서 알고 계실까요? 혹시 몰랐어요. 모르셨죠? 네, 사실은 정조왕께서 담배도 좀 많이 피우시고
그다음에 또 술도 많이 드시고 하셨다고 하는데 그 야사에 의하면 굉장한 그런 스트레스나 내지는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걸로 술과 담배를 즐겼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이제 하나의 야사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거 한번 제가 이제 살짝 읽어드리면서 볼게요. 네. 정조께서는 사실은 술을 자주 마시지는 않았지만 한 번 마시는 날에는 정도가 좀 지나치셨다고 하셔요. 예, 그래서 어쩌다가 먹는 술이 많지가 되면 술버릇으로 약간 신하들한테 술을 계속 권하는 약간 이런 네, 술버릇이 있었다라고 해요. 예, 자주 드시는 건 아니었지만 이제 한 번 딱 드시면 좀 더 마셔라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술버릇이 있었다고 하고요. 어느 날은 술 취한 성비가 궁궐 그 담벼락에 이제 술이 채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잠을 자다가 야간 통행 금지에 걸려가지고 잡혀왔는데 정조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네, 아이고 요즘 사람들은 술이 약해서 술을 잘 못 마시는데 근데 술이 만취돼서 이렇게 또 이렇게 꺼부러져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그 술에 대한 멋을하니 가상하다. 그래서 상으로 술이 채가지고 담벼락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 전문 용어로 고주망태 되어 있는 그런 선비의 모습을 보고 상으로 쌀을 한 포대 이렇게 딱 내렸다라고 하는 이런 야사가 있어서 재밌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발췌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웠을 때 이게 그 정조가 사실 이렇게 술을 굉장히 즐겼지만 어릴 적에는 사실은 그렇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할아버지인 영조와 대화 나눈 내용이 있는데 참 재밌어요. 영조가 술은 나라를 망하게 한다. 그런데 할아버지 영조 앞에서는 술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징조입니다. 어릴 적에는 또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대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뭐라고 되냐면 영조가 뭐라고 하셨냐면 술이 있는 것과 술이 없는 것은 나라에 어떤 영향을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했더니 대답하기를 정조가 말씀하시기를 술은 나라를 멸망하게 하는 물품입니다. 그 어릴 적에도 이렇게 아주 그냥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상께서 이르시기를 지금 세상은 모두가 술을 마신다. 이거는 백성의 습속이 나빠졌기 때문이냐 법이 느슨하기 때문이냐 너의 마음을 속이지 말고 말해보아라 라고 얘기했더니 금지하는 방도에 있어서 더러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것입니다. 하니 상께서 이르시기를 그래 너의 말이 옳다 부디 성심으로 금지하여라 라고 하는 이 대사가 나오는데요. 이건 이제 일성로 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을이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혹시 술에 대해서 술의 효능 우선 한의학적인 효능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좀 드릴 건데요. 술은 어떨까요? 어떤 한의학적인 효능이 있을까요? 술을 먹으면 어떠세요?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담배는 백해 무익하지만 술은 뭐 한다 그랬어요? 약간 그렇죠. 네, 씻고 싶을 때 약간 하고 싶은 말을 좀 할 때도 용기가 또 생기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우선 술을 또 마시게 되면 몸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요? 혈액순환. 전문 용어 나오시네요. 혈액순환이라고 하셨어요. 네. 기분이 좋아져요. 맞습니다. 기분이 좋아져요. 네. 기분이 좋아지고 용기가 생기고. 맞죠? 그러면 이 술이라고 하는 거는 먹었을 때 뜨거워요? 차가워요? 뜨겁죠. 술에 따라 다르잖아요. 술에 따라서 다른다. 그러면은 여기 조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술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술에 약간 좀 전문. 맥주는 차갑고. 맥주는 차갑고. 네, 맞아요. 만드는 재료에 따라서 술의 성분이나 약간 좀 뭐 소주, 그 다음에 맥주, 그죠? 그 다음에 또 와인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다만 차가운 성진으로 만들었던 따뜻한 성질의 곡식으로 만들었던 술을 마셨을 때 내 몸에 들어오면 몸이 차가워져요? 뜨거워져요? 더워지죠.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뜨겁다, 열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보시면 자 보세요. 대열. 그냥 열도 아니고 대열이에요. 크게 열이 난다는 소리거든요. 크게 열이 나고 그 다음 뭐하다? 맛이 어때요? 쓰고 그리고 또 어떤 분한테 또 달게 느껴집니다. 그죠? 술이 네, 맞아요. 술이 달죠. 근데 사실은 술이 달다라고 하는 맛이 처음에 먹었을 때 단 게 맞는 게 뭐냐면 어떤 곡식이나 가위를 이용해서 만든 술이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 단맛이 좀 납니다. 이거는 이해하시죠? 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성질이 매워요.
이 매운 거 이해하실까요? 매운 거? 매운 거? 고춧가루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실은 실제로 이 술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약성에 의해서는 고춧가루와 조금 비슷한 성질을 좀 가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그 폭군의 셰프인가요? 그 드라마에 그 왕이 그 온실을 만들어요. 그래서 온실을 만들어서 그 안에 가진 여러 가지 희귀한 그런 그 식물들을 기릅니다. 근데 이게 서양 수입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것이 아닌데 이렇게 거꾸로 자라는 고추 있죠. 이렇게 고추를 보고 아주 신기하면서 이렇게 나눈 대화를 나와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 왕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 셰프 그 여자 주인공이 그 고추가 그러니까 되게 이쁘게 달렸겠죠. 그걸 만지려고 하니까 손을 탁 치면서 못 만지게 해요. 이거 독이 있다. 독이 있다. 처음에 우리나라에 고추가 수입돼서 들어올 때 어떻게 수입해서 들어왔냐면 얘는 크게 맵고 크게 열하기 때문에 뭐하다? 독이 있다. 독이 있다. 그런데 정말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인정한 정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고춧가루에 버무려져 있는 김치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또 잘 드시고 위장 그저 굉장히 튼튼해요. 그죠?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약성이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예, 고추가 사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 얘기는 좀 이따가 제가 또 다시 또 나눕니다. 매운맛에 대해서. 실제로 술은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그죠?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그 혈액순환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약이랑 만났을 때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냐면, 약성을 가지고 움직여주는 효능을 가집니다. 요거 한번 좀 볼게요. 자,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전달하는 거고 적당하게 먹으면 약이 되지만 과다하게 먹으면 독이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크게 사실은 술은 약이 되면서 독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뭐냐면 주자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한의학을 약재를 이용할 때요. 약재를 이용할 때 술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보통 어머님들이 좋은 약재가 있으면 어떻게 뭐 이렇게 만들어서 인삼도 쪄서 홍삼도 만들고 이렇게 하시다가 남으면 집안에 이제 약재가 있으면 어떻게 하시냐면 무조건 술에다 갖다 부어요. 그죠? 누구를 위한 술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술을 갖다가 부으시잖아요. 실제로 약재와 술이 만났을 때는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혈액순환. 내가 이제 그 혈액순환을 도와줘야 될 때는 보통 어떤 경우냐면 내 몸 안에 혈액순환이 안 될 때 뭐가 생기냐면 통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뭐냐면 통하지 않으면 우리 몸에 통증이 생긴다.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 몸에 통증이 생기는 원리예요. 그래서 내 몸 안에 기혈이 통하지 않으면 통증이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치료법은 바로 뭘까요? 그렇죠. 맞아요. 그럼 뭐냐면 통증. 뭐냐? 불통이에요. 불통. 이해되세요? 네. 해결법 잘 통하면 우리 몸에 통증이 안 생겨요. 그럼 내 몸 안에 생기는 통증은 어느 통증이냐면 주로 이제 연세가 있으시면 관절 통증, 손가락 통증, 그죠? 이런 통증. 그 다음에 두통, 그 다음 복통, 이런 것들이 생기겠죠. 이런 것이 생길 때 사실은 술이 들어가면 혈액순환을 훨씬 더 약이 가지고 있는 혈액순환을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아주 쉽게 여러분들 당귀 아시죠? 이 당귀는 대표적으로 혈을 만드는 약의 대표적이고 여성약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 약은 우리 몸에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혈을 만들어줘요. 이게 옛날 얘기가 또 하나 있어요. 또 오늘 옛날 얘기 많이 하네요. 옛날에 중국에서 전쟁이 많았잖아요. 전쟁이 많았을 때 남편이 이제 전쟁을 나가면 옷깃에다가 당귀를 이렇게 싸가지고 호주머니에다 넣어줬다고 해요. 네. 왜냐면 전쟁을 치르다 보면 다칠 수도 있고 못 먹을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그 당귀를 꺼내가지고 이제 먹게 되면 보혈하는데 그렇죠. 어혈도 없애지고 그다음 보혈도 해주고 하는 아주 비상약으로서 아주 대단한 약입니다. 그래서 이 당귀, 그래서 사실은 이 당귀하고 술하고 만나면 아주 효과가 좋아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제가 보니까 이제 1분단, 2분단, 3분단 요 3분단에서는 주로 이제 많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여기 3분단에 계신 선생님들이 머릿속에 여기 이렇게 생각 풍선이 제가 다 보여요. 아, 이거 당기술을 만들어서 먹으면 되겠구나. 네, 맞죠? 맞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사실은 우리가 술을 못 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죠? 술을 그렇게 하다 보면 한약의 원래 가지고 있는 약 효능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당기를 법제라고 합니다. 당기를 우리가 술에다가 죽여요. 어떻게 죽이냐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술에 담가서 물을 드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3분단. 술을 담가서 술을 드시는 게 아니고 술을 적셔서 위에다가 이렇게 뿌려요. 어떻게? 스며들게. 당기에 술이 스며들게. 그걸 뿌리고 나서 살짝 말려서 얘를 덮거나 말리거나 해가지고 요거를 당기를 일반 생당기와 요거는 주초한 당기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당기는 생혈작용, 피를 만들어주는 작용이 올라가지만 이 술을 머금은 당기는 어떤 효능이 올라가냐면 보혈작용 플러스 어떤 작용? 활혈.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이왕이면 예를 들어서 근데 만약에 약술을 담가서 드신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당기의 효능보다는 술의 효능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고혈압이나 뭐 여러 가지 당뇨 등등 질병에도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뭐냐면 당기를 드실 때 당기 술을 담가서 드시는 것도 좋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제라고 하는 거는 당기를 다룰 때 당기 위에다가 술을 위에다가 이렇게 뿌려요. 이 술을 어떤 술을 하면 좋을까요? 소주. 정종. 아, 네네. 저는 이제 탁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주로 쓰는 거는 이제 황주라고 해요. 황주가 뭐냐면 일본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술을 담가서 밑에 탁한 것을 가라앉히고 위에 맑은 것들은 청주이죠. 네. 청주 요 부분을 그러니까는 집에서 쉽게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막걸리를 이용하시면 좋겠지만 이용해가지고 당귀에다가 위에다가 뿌려가지고 얘를 스며들게 하고 나서 얘를 말리거나 그다음 이제 덮어가지고 이거를 차로 이용을 하시게 되면 당귀 효능이 올라갑니다. 이해되시죠? 이처럼 술하고 당기가 이렇게 서로 만나거나 술하고 약재가 만났을 때는 약 효능을 올리는 작용을 합니다. 자, 보시면 약성을 바꾸어서 약이 또 상에 잘 흘러가도록 위로 가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승향의 작용을 빌어서 약간 또 술을 먹으면 약 기운이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얼굴이 또 붉어지고 그 다음에 또 몸이 뜨거워지고 혈액순환이 생기죠. 그래서 약성이 이제 위로 올라가고 그래서 상처의 모든 그런 사열이라든가 내지는 그런 사기 이런 것을 치료하는 데 약으로 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남아있네요. 당기청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활혈. 혈액순환을 도와주면서 경락을 잘 소통해주는 효과로 약과 술이 만났을 때 이렇게 법제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용하시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저희가 남한산성과 그 다음에 또 정조, 그 다음에 술 얘기를 했잖아요. 굉장히 생겼고요. 네. 근데 우선은 칡은요, 성질을 보시면 맛이 달고, 그 다음에 약간 좀, 떫은 맛처럼 느껴지긴 한데 이것을 이제 약간 매운맛, 약간 좀 화한 맛이 나고, 그 다음에 성질은 평합니다. 성질이 평하다는 건 뭐냐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다라는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이런 거는 평하다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기경은 뭐냐면 비위. 이 약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어디로 들어가냐면 위장을 도와줘요. 그래서 갈근을 보통 우리가 언제 많이 먹을까요? 우리가 보통 술 먹고 나서 해도 그러나 간이 아 맞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숙취 해소 그죠? 갈근탕도 아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수치.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피로 회복. 그러니까 간에 해도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하나만 더 할게요. 혹시 위장에 좋다는 사람도 오, 맞아요? 네 맞아요. 자 봐볼게요. 술을 먹으면 더워져요 그 다음날. 그죠? 덥죠. 그리고 위장이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위장이 이렇게 있는데 어저께 술을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위장 안에서 이제 술이 이제 흡수가 되겠죠. 근데 술을 또 드시면 보통의 경우는
이제 안주를 또 딴 날보다는 또 많이 먹게 되어 있어요. 술을 먹게 되면 원래 술이 안주를 또 이렇게 부르거든요. 얘가 이제 위장이 이제 막 늘어나요. 엄청 힘들어집니다. 그 다음날 어떤 느낌이 나냐면 아 위장이 좀 속쓰리다 라는 느낌, 이 위장이 좀 불편하다 술을 먹었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나고, 여기 또 굉장히 술을 또 계속 부어라 했겠죠. 그럼 위장이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부담스러웠겠죠. 위에 이제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갈증이 날 때 우리가 특히나 위장에 열을 내릴 때 갈근을 써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지금 얘기했던 숙취, 그 다음에 피로회복, 그 다음에 여기 숙취하면서 피로회복하면서 간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네, 간 얘기를 했거든요. 피로회복에 좋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모란장에 가시면 가끔가다 이제 그 칡즙을 팔아요. 네, 많아요. 네, 많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요즘에 또 안 나오는 게 하나 있네요. 칡 그런데 요즘에 또 새로운 또 효능이 하나 있던데요. 여성분들한테 갱년기에 여성 호르몬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먹기 에스트로겐 여기 요즘에 나오는 이슈가 또 약간 좀 그 갱년기 여성분들한테 좋다라고. 예. 그런데 사실은 이 갈근은요 이름도 갈근이잖아요. 예, 갈증 나고 근 뿌리잖아요. 이건 뭐냐면 내 몸에 갈증이 날 때 진액을 보충해 준다. 첫 번째로 갈증이 날 때 갈증을 보충을 해주는데 이 보충이 어느 갈증이냐면 여기 보세요. 아까 이제 위장이라고 얘기하셨죠. 위장의 갈증은 뭐냐면 위액이 부족할 때 소화가 잘 되지 않을 때 사실은 우리가 갈근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얘는 또 성질이 평하지만 약간 서늘한 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내 몸에 있는 약간 좀 몸이 뜨거울 때 갈증이 날 때 이 열을 식혀주는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래서 피로회복과 위장. 자, 그래서 맛이 달면서 약간 좀 매캐한 느낌으로 약간 화한 성질을 나면서 성질은 또 평하고, 그 다음에 또 얘는 우리 몸의 오장육부 중에서 비위경에 들어가서 위장이 좋지 않을 때 우리가 이제 갈근을 먹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위장이 소화가 되려면요 위에서 위액이 나오고 소화를 이렇게 시키죠. 근데 위액이 부족하게 되면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그래서 위염이라든가 위궤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장병이 있는 분들 중에서 실제로는 뭐냐면 빈속에도 굉장히 불편하고 밥을 먹은 후에도 굉장히 불편하고, 근데 이런 경우에는 뭐냐면 위에 염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러한 것을 위장으로 기경하면서 위에 열을 내려주면서 소화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갈근이다. 그러면서 얘는 특히나 우리 몸에서 진액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걸 조금 더 전문 용어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발표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발표획. 이거 뭐냐면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혹시 약국에 가셨을 때 약사님께서 무슨 갈근탕, 네, 갈근탕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 뭐예요, 몸살 감기, 온몸이 좀 아파요라고 했을 때 약사님이 이제 갈근탕을 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발표. 이건 표는 요 표피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요게 표를 의미를 합니다. 네. 근데 해가 해부하다 할 때 해인데 기가 기육이에요. 기육 살. 예.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이런 살 같은 것을 뭉친 것을 풀어준다. 그래서 언제 사용하냐면 감기 걸렸을 때 온몸이 옥신옥신 쑤시면서 아픈 통증과 그 다음에 승모근 에서 뒷목이 당길 때, 혈압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뒷목이 이렇게 당길 때, 근육이 당길 때, 이럴 때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갈근이죠. 그래서 발표해기. 예.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승양투진이라고 있잖아요. 이 갈근은 성질이 가벼워서 얘는 약성을 끌고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혈압이 있으신 분들이 고혈압이나 내지는 두통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약을 쓸 때 여러 가지 한의사들이 약을 쓰고 나서 여기다가 뭘 쓰냐면 갈근을 써요. 그럼 갈근을 쓰면 이 약성이 끌고 어디로? 머리 쪽으로 이제 끌고 올라간다 해서 얘는 승양, 기를 올려주는 거.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얘는 뭐냐면 투진은 뭐냐면 안에 이제 열이 나거나 내지 했을 때는 발진이 나죠. 이 발진 안에 있는 이런 노폐물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발진 작용을 해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해열. 얘가 진액을 만들어준다고 그랬죠. 예, 진액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해열 작용, 열을 내리면서 그 다음에 뭐냐면 생진, 진액 만들어주는 거.
아주 중요해요. 우리 몸에서 진액은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어린아이가 처음에 태어나면 수분이 대략 80%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점차 한 70%. 가면 갈수록 사실은 그 10%지만 그게 굉장히 큰 비율이거든요. 내 몸이 말라가거나 내 몸에 병들고 있는 건 사실은 수분에 내 몸에 있는 밸런스가 잘 맞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는 뭐냐면 내 몸에 열이 나거나 열이 많이 나니까 내 몸에서 열이 나면 뭘 쓰겠어요? 내 몸에 수분을 쓰겠죠. 열이 증발이 되면서 그죠? 그럼 물이 부족한 증상이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에 열을 내려주고 뭐한다? 진액을 만들어주는 작용을 해준다. 그 다음에 또 연세 드시면서 제일 또 힘든 게 뭐냐? 입마름. 입안이 계속 말라요. 이거 뭐냐면 진액이 부족하다는 것이 피부에 건조하고 입안이 마르고 그 다음에 또 소변이나 대변이 양이 작아지고 이런 등등으로 증상으로 나타나는 건데 이러한 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열을 내리면서 뭐한다? 그죠? 진액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누구다? 그래요. 갈근이에요. 네, 갈근이에요. 사실 그래서 술 먹을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술 먹을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갈증이 많이 나서 생기는 걸 우리가 또 어떤 병이 있을까요? 한의학적으로 맞아요. 그거를 뭐라고 할까요? 한의학용어로 맞아요. 소갈병. 맞아요. 선생님 잘하시네요. 소갈병이에요. 그게 뭐냐면 갈증이 날 때 생기는 병을 현대 용어로 이럴 때 열을 조절하는 차원에서 먹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 요거 효능을 보시면 자, 방향화편에는 얘가 이제 열을 성질은 평범하다라고 하는 건 평하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하면서 맛은 더 달고 그 다음에 한기로 상한 거 이건 뭐냐면 감기예요. 한사가 와서 내 몸 안에 이제 몸이 이제 추운 이런 증상으로 나타났을 때 우리 몸에 살이 이제 근육통 같은 경우 나타나는 경우에 얘가 근육을 풀어주는 작용을 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해기작용. 그래서 치료하고 술의 독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학질과 갈증을 다스리는 약재로 굉장히 유명하게 많이 썼던 전통적으로 썼던 약재이고요. 그 다음에 양령으로 들어간다. 이거 뭐냐 이제 위장으로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응용이고 자 볼게요. 요거 꽃인데 혹시 이 갈근 꽃을 보신 분 있으실까요? 이렇게 생겼는데. 네. 보셨죠? 많이 보셨죠? 근데 여러분 제가 영업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영업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 시중에 나와 있는 땡땡땡 술 깨는 약 있죠? 네, 술 깨는 약의 주 성분이 뭔지 아세요? 튀겨? 눈치가 엄청 빠르시네. 원래 술을 깰 때 가장 중요한 영양소라고 해야 될까 두 가지 그 요인은 바로 뭐냐면 수분하고 당분이에요. 내가 자꾸 술을 먹으면 탈수가 일어나서 소변을 자꾸 이렇게 누게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내 몸 안에 이제 그 수분이 이제 빠져나가서 자꾸 수분을 이렇게 먹는데요. 아주 쉽게 내가 수치를 해소하는 거는 물을 조금 자주 마셔주는 게 1번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물인데 약간 설탕물. 밝은 꽃이 이쁜데 이 꽃도 아주 향기롭고 맛있어요. 칡에서 나는 칡향과 그 다음에 약간 달달한 맛이 나가지고 꽃차로도 아주 굉장히 그 향기롭고 좋거든요. 요거를 따뜻한 물을 부어가지고 식혀서 냉장고에도 부어요. 냉장고에다가. 그러고 나중에 술을 먹고 들어왔을 때 요거를 한 잔 먹고 자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딱 먹어요. 숙취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몸이 조금 서늘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또 설사를 유도할 수가 있어요. 자, 안전하게 드시는 방법은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칡차. 칡차. 어떻게 그리면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칡즙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만약에 이제 술을 드셨다든가 갈증이 심하게 날 때는 칡즙을 바로 드시면 이제 갈증 해소가 되고 열이 바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갈증이 나는 걸 없애줄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또 한방차로 이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잘 말린 칡을 얘를 집에서 차로 만들 때는 얘를 좀 살짝 이렇게 손을 이렇게 뜯어보세요. 그러니까 뜯겨요. 잘 그 결대로 하면 뜯기거든요. 내지는 가로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살짝 얘를 덮어줍니다. 살짝 덮어줘요. 살짝 덮어줘서 얘를
이제 다음에는 뜨거운 물만 부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드셔도 되고 1번 뜨거운 물을 이렇게 부어서 드셔도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끓여가지고 끓인 물을 이용하셔야 안전하게 드실 수 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치기 좋다고 하니까 생즙을 너무 오랫동안 많이 드시게 되면 요거는 예를 들어서 위장에 열이 좀 있다던가 몸에 좀 열이 많고 그 다음에 갈증을 잘 느낀다던가 이러신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평상시 이런 걸 너무 오랫동안 장복하게 되면 약간 부작용이 일 수 있다. 요 부분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자, 갈엽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칡은 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이렇게 그 강의를 할 때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이제 농사 지시면서 이 칡이 주변에 덩굴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꽃이 재밌는 게 그 갈근 꽃차를 하시면 갈근을 아까 만든 차를 이용하시면서 갈근 꽃도 같이 이렇게 이용해서 드신다라고 한다면 진액이 조금 마르거나 그죠 위장에 열이 좀 있다던가 갈증이 좀 날 때 이렇게 칡을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래서 남한산성으로 오면서 저희가 또 정조왕 얘기를 했고요. 정조왕이 좋아하시는 술을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갈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면서 잠깐 쉬었다가 또 2부 다시 또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저도 제일 제가 많이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이 건강, 이 몸은 뭐냐면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아요. 그래서 마음을 담는 그릇인데 그 마음이 어떤 희노애락으로 그죠? 뭐 어떤 감정으로 생겨요? 처음에는 노하는 감정, 가를. 긍정적으로 살면 돼. 긍정적으로. 노하는 감정. 그다음 또 뭐 있어요? 힘, 즐거움, 긍정적으로 살면 최고예요. 즐거움, 그죠? 웃음.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생각, 사, 긍정적. 생각이 많은 거.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우울한 감정, 우울한 감정. 그다음에 또 뭐냐면 무서운 공포. 잡아볼게요. 이게 뭐냐면 많이 화내는 사람 있죠? 내가 이제 다혈질이야. 많이 화내. 그죠? 많이 화내면 우리 오정육부 중에서 어디가 문제가 생길까요? 오, 다 아시네. 긍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 간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거 희는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많이 즐거운 사람은 어디에 영향을 미칠까요? 너무 그러면 이렇게 많이 즐겁잖아요. 그러면 즐거움 우리가 하고 웃으면서 긴장이 풀어지죠. 그러면 혈관이 완해져요. 늘어나요. 편안해져요. 긴장이 완화가 돼요. 네. 그러면은 또 이 5장 중에 그럼 어디에 영향을 미칠까요? 혈관이니까? 혈관이니까? 그렇지, 심장. 여기서는 즐겁다라고 하는 게 긍정이다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넘어선 거예요. 우리가 화났을 때도 조금 화가 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많이 화나고 자주 화내고 그죠?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즐겁다라고 하는 거는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늘 즐거워. 왜 빗물이 떨어지는데 웃기지? 그죠? 이렇게 즐거워. 웃음이 멈추질 못해. 굉장히 웃음이 절제가 되면 없이 즐겁게 이렇게 나오는 즐거움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어디에 문제가 생긴다? 심장. 그렇죠.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심장에 구멍이 뻥 뚫린 거예요. 그래서 자꾸 웃긴 거예요. 김새는 것처럼. 근데 이건 생각해요. 이거는 생각하는 건데요. 생각을 골똘히 많이 하면 어디가 문제가 생길까요? 네. 아, 죄송해요. 네. 생각을 많이 하니까 막 머릿속에 막. 근데 이렇게 생각이 많을 때 음식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이때 음식을 먹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체해요. 생각이 많아지면 기가 어떻게 되냐면 뭉칩니다. 이걸 뭐냐면 사즉 기결이라고 그래요. 즉 기가 뭐한다? 뭉친다. 생각이 많으면 기가 뭉친다. 노즉 기상. 노하면 기가 위로 올라가요. 기가 올라가요. 막 화를 내고 있는데 이렇게 앉지 않잖아요. 막 화를 내면 하면서 뒷목을 잡죠. 이게 뭐냐면 다 기가 위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 희즉 기완. 늘어나요. 편안하게. 우는 감정이 5장 중에서 어디를 해칠까요?
오장 제가 다 드려요. 간 다 나왔어요. 간도 나오고 심장도 나오고 비장 나오고 폐 나오고 그 다음에 신 나왔어. 우울하면 그럼 두가 남았네요. 예. 50대 50이에요. 우울할 때 뭐가 손상이 될까요? 내가 너무 많이 우울해. 우울해가지고 마음도 뇌 선생님 잠깐 여기 뇌가 나오네요. 오장 중에서 우울하다라고 하는 거는 기를 소모시키고 기를 밑으로 내려보내요. 미침. 우울한 것은 기를 침울하게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기를 소모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문제가 생기냐면 폐에 문제가 생겨요. 폐호.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상심한 일이 있어서 많이 울고 속상하고 하면 사실은 폐가 손상이 됩니다. 폐가 손상이 돼요. 근데 이 폐는 우리 몸에서 기를 관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를 소모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이 슬퍼하고 우울하고 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를 소모시키고 그 다음에 폐를 손상시키는 거다. 그 다음에 공포도 뭐냐면 공포 무섭고 두려움 이런 거잖아요. 얘는 마지막 남은 이제 심장이에요. 심장. 콩팥. 네. 콩팥. 맞아요. 무섭고 막 이러면 맞아요. 무섭거나 막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소변이 매렵거나 주저앉거나 하죠. 이런 현상이에요. 이게 아까 지금 말씀드린 사람의 몸은 기를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런 한 감정을 어떻게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형성이 됩니다. 내가 많이 화를 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을까요? 얼굴은 붉고 늘 언제나 눈은 찢어져 있고 늘 뒷목은 땡땡하고 뒤가 아프고 그죠? 그러면서 간이 손상되어서 늘 간이 아픈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요. 그다음에 또 희는 즐겁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요거 조금 더 전문용어로 말씀드리자면 요거는 뭐냐면 비 오는 날 머리에다가 꽃 달고 나간 거 정도. 이건 어디에 문제가 있다? 심장. 그죠? 내 심장이 약하거나 심장이 뭐했을 때. 생각이 많을 때. 이 생각이 많을 때는 뭐 한다? 위장.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많을 때는 소화도 안 돼요. 소화도 안 돼요. 근데 우울할 때 폐, 그다음에 공포, 신장이에요. 그럼 요거를 이제 다음에 여기가 제가 보여드릴 요거랑 좀 내용이 비슷합니다. 오해. 요거 갈근 주의사항 할게요. 요거 주의사항 하고 오행 바로 나갈게요. 요거 하나 안 하고 제가 맞췄네요. 네, 우선은 그래서 얘는 성질이 약간 차갑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쉽게 구토 너무 오랫동안 장기간 선생님 너무 장기간 생즙을 많이 먹게 되면 오히려 위장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구토를 유발할 수가 있거나 내지는 또 위가 너무 차가운 사람은 오랫동안 많이 먹게 되면 뭐한다?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사용을 조금 금기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만 성질이 서늘하고 구역질을 발생하기 쉬우니 위가 차가운 사람은 신중하게 써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가 제가 요거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오해.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이 화를 내가지고 잡아볼게요. 많이 화를 내서 간이 손상된 사람은 오미 중에서 어떠한 맛을 먹으면 간이 회복이 될까요? 간의 맛은 바로 무슨 맛이냐면 신맛이에요. 몸이죠. 오미자 맞아요. 오, 역시 모란장에 자주 가시더니 모란장에 가셔서 맨날 갈근 즙을 드신다고 하시더니 거기서 또 오미자. 네, 맞아요. 오, 감식초 맞아. 식초. 식초 같은 신맛. 네, 맞아요. 이렇게 많이 화가 나서 간에 문제가 된 사람은 신맛을 먹습니다. 요것도 다시 또 설명드릴게요. 즐거운 완. 심장에 문제가 된 사람. 얘는 뭐예요? 봐보세요. 늘 즐거워가지고 뭐가 이렇게 퍼져 있잖아요. 이렇게 막 퍼져 있죠. 늘어져 있죠. 이 늘어진 것을 딱 조이는 거. 어떤 맛일까요? 다 나온다. 쓴맛. 쓴맛. 그냥 농담으로 말씀드리려면 허허 히히 이렇게 웃는 사람한테 쓴맛을 확 주면은 웃음이 딱 멈춰지겠죠. 네, 이건 농담이고 우선은 이렇게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혈관에 혈액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거는 뭐냐면 쓴맛을 먹어요. 네, 쓴맛을 먹어요.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간 얘기하셨는데 이 쓴맛도 있지만 실제로 이게 그 포공용 민들레 같은 경우는 쓴맛을 가지고 있어서 간에 있는 열을 좀 내리고 위장에 또 염증이나 이런 것도 치료하는 이제 민들레가 또 있는데 이것도 이제 좀 이따가 설명 다 드리고 할게요. 자, 즐거운 거는 이거는 무슨 맛? 쓴맛. 쓴맛을 먹으면 심장이 치료가 돼요. 이건 쉽게 얘기를 하면 1차원적으로 간에 문제가 있는 분 같은 경우는 신맛이 나는 음식이나 뭐예요? 약재, 그죠? 식품 이런 걸 드시면 간 피로가 회복이 된다. 그래서 많이 움직이고 우리가 운동 많이 해가지고 근이 약간 좀 필요할 때 운동 많이 해가지고 이럴 때는 감식초, 그 다음에 또 홍초, 그죠? 이런 것들 드실 수가 있고 또 오미자 같은 경우. 네, 오미자. 그 다음에 또 약재 중에 백작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작약꽃 혹시 아실까요? 네. 작약꽃 중에서 흰색 꽃을 가지고 있는 백작약은 뿌리를 우리가 약재로 쓰는데 얘가 신맛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미자나 식초처럼 맛있는 신맛은 아니지만 이런 신맛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은 간에 영향을 줍니다. 자, 그래서 또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무슨 맛? 쓴맛. 그래서 이 쓴맛 같은 경우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익모초, 쑥, 포근명, 네, 이런 약재들이 이제 쓴맛에 들어가는 거죠. 이래서 쓴맛 같은 경우는 심장에 문제가 있을 때 심장을 영양해주고 도움을 주는 맛이 바로 무슨 맛이다? 쓴맛이다. 네, 쓴맛이다. 열을 내리죠. 익모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름철에 먹어요. 그래서 여름철에 염증이라든가 감염이라든가 식중독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입맛이 없을 때라든가 등등 이럴 때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입맛이 없기 때문에 안 드셔도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입맛이 없는 게 모르시겠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쓴맛을 자, 그러면 생각이 많을 때는 비장, 아까 비위죠, 비위. 네, 비위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떤 맛을 먹으면 이게 또 생각이 많을 때 뭘 먹으면 생각이 풀려요. 특히 여성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단맛을 먹으면 위장에 이렇게 뭉쳐있는 거, 생각이 골똘히 많이 되는 거, 위장에 문제가 되는 거를 우리가 또 케어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식품의 단맛이 뭐가 있을까요? 감초 맞아요. 맞아요. 감초는 사실은 약초 중에 신화에 있는 약이긴 하지만 굉장히 약방의 감초라는 말이 있듯이 또 단맛이 또 강하면서 모든 약재에 거의 대부분 들어가는 것이 바로 감초죠. 예, 감초예요. 한약재. 예. 또 계피? 계피는 매운맛이 더 강해요. 단맛이 있지만 단맛과 매운맛. 자, 식품 중에서 가장 단맛이 강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호박, 단호박, 예, 요런 단호박, 호박 종류, 요런 종류가 다 어디에 들어가냐면 단맛에 들어가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위장이 좀 약하시거나 소화가 잘 안 될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죽 같은 거 끓여서 호박죽 같은 거 위장,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근데 약재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감초가 아주 대표적이죠. 이 감초는요 아주 유용하게 쓰여요. 이게 우리가 보통 약방의 감초라고 해가지고 약재 우리가 다룰 때 많이 쓰지만 이 감초는 해독작용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지통작용, 통증도 없애주고 그 다음에 또 얘가 천연 스테로이드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감초 물린 물로 피부 아토피라든가 약간 좀 뭐가 있을 때 이거를 스킨처럼 사용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 감초가 이런 단맛을 가지고 있어서 비장. 그리고 보통 여성분들이 생각이 많거나 내지는 막 이럴 때 단 거를 조금 아이스크림, 뭐 내지는 뭐 커피 같은 경우에도 뭐 약간 좀 기분이 좋아지죠. 단 거 먹으면 기분 좋아. 네 맞아요. 형은 못 먹게. 단 거. 근데 여러분들 그 단맛의 대표적인 게 사실 제가 단호박이나 호박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매일 먹는 식단에도 있습니다. 뭘까요? 단맛이. 맞아요. 쌀이야. 쌀이 단맛의 주죠. 사실은. 쌀이 달잖아요.
시킨 건데 쌀이 달아요. 선생님 쌀 달죠? 네, 사랑해요. 그래서 그 쌀로 만든 술이 달아요. 그죠? 그래서 그 쌀로 우리가 술을 담그기 때문에 그 술이 수분이 다 당분이에요. 사실은 알코올이지만 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실제로 이 쌀은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지금 먹는 거는 백미이지만 이전에는 사실은 이 도종할 때 도종의 기술이 좋지 않아서 우리가 옛날로 치자면 쌀을 우리가 백미라고 하지 않고 지금 현미라고 하는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이제 쌀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동의보감에 이제 허준이 얘기를 한 걸 보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지금 너무 많이 이제 매운맛 아니면 쓴맛 신맛 등등을 먹으면 오장육부가 균형이 깨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이 죽지 않은 이유는 뭐냐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오곡을 먹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오곡에는 이렇게 균형을 잡혀주는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오곡 중에서 우리는 백미만 먹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오곡의 균형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자면 뭐 보리라든가 그죠? 팥이라든가 녹두라든가 율무라든가 그죠? 그다음에 현미, 그다음에 검정콩, 이런 콩 종류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서 있는 이런 오곡을 먹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균형을 맞춰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허준이 얘기했던 오곡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내가 우울하고 슬플 때 여러분 우울하고 슬플 때는 무슨 맛을 먹어야지 이 우울과 슬픔감이 좀 없어질까요? 술 먹으면 돼. 아까 우울하고 슬플 때 다른 거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네, 우울하고 저기 생각이 많을 때 생각이 많을 때 폐 좋은 거는 이렇게 아까 나오긴 나왔는데 이렇게 슬프고 화가 나 그러면 우울하고 슬프고 막 이럴 때 뭔가를 좀 먹어주면 약간 기분 전환이 돼요. 매운맛. 네 맞아요 선생님. 매운맛. 이 매운맛은요 발산의 맛이에요. 발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화한 거. 아까 선생님 계피가 얘기하셨잖아요. 뭐냐면 얘는 뚫어주는 맛이야. 생강. 맞아요 생강. 생강, 계피 여기 뭐 있어요? 생강, 계피 또 뭐 있어요? 매운맛. 마늘. 또 쓴바기. 쓴바기가 매워요? 쓴바기 쓰지? 양파도 약간 매워요. 양파. 양파 자, 여러분들 무 매워요, 안 매워요? 매워요. 무 매워요, 안 매워요? 달지만 익으면 달지만 맵습니다. 무 매워요. 고추만. 고추. 그렇지, 제일 매운 거 고추. 또 뭐 있어요? 고추. 저는 고추. 여러분들 배추가 맵나요, 안 맵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배추. 배추 속과 배추 꼬다리, 배추 잎사귀 맛이 다 다르지만 사실 배추도 맵다라고 봅니다. 맵죠? 네. 파 맵죠? 또 여러분들 그 뭐 김장할 때 넣는 거 뭐 있죠? 파란색 이런 거? 간. 다 맵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얘기하다 보니 얘네들이 다 무슨 맛이냐면 매운맛이잖아요. 얘기하다 보니 좀 있으면 11월 달에 뭐래요? 김장할 때 매운맛만 골라가지고 우리가 김장을 한단 말이에요. 강황 울금도 울금 매워요. 맞아요. 강황 울금. 맞아. 울금 그 다음에 강황 이런 것들 다 이거 매운맛이에요. 카레 요거 카레 재료죠. 이런 거 다 매워. 자, 이렇게 매운맛을 얘네들 다 매운맛이에요. 겨자도 들어요. 맞아요. 겨자 들어가요. 겨자. 고추냉이 너무 잘하신다. 너무 잘하신다. 요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뭘 하냐면 김장을 해요. 김장을 해. 그럼 우리가 이 김장김치는 바로 어떤 음식이다? 매운 음식이다. 매운 음식이다. 얘 다 어디로 가냐? 배로 간다. 그래서 사실은 이 김장이나 이거는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이 매운맛은요 발산의 맛이라고 그랬잖아요. 발산해서 혈액순환, 혈관을 뚫어주는 역할을 해줘요. 네. 그죠?
아주 요거는 이제 폐 음식, 우리가 김치를 하는 요 가을에 하는 요거는 아주 그 폐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음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추가 우리나라에 수입돼서 들어오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얘는 대독이다. 크게 독이 있다. 배열하고 대신 맵다. 그래서 얘가 독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고춧가루에다 버무려가지고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많이 먹게 되면 어디가 문제가 생길까요? 위.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요거 하나만 얘기 드릴게요. 생강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 생강 매운맛이잖아요. 생강의 매운맛은 실제로는 폐에 좋지만, 그래서 이 생강의 매운맛을 완화시켜주는 게 많이 먹으면 위장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생강차를 드실 때 여기다 뭘 집어넣어야 될까요? 감초? 대추? 대추, 감초, 꿀. 단맛이 좀 들어가게 되면, 단맛이 들어가면 비위의 단맛, 그 비위가 아까 단맛이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위장을 좀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맛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아이들은 실제로 그래서 약간 플러스 단맛이 좀 들어가줘야 위장에 무리를 조금 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만 건강을 위해서 먹는데 너무 짜거나 맵거나 너무 달거나 이렇게 드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왜냐면 요거를 설명을 좀 하기 전에 요거 하나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모카토 금수, 요거 지금 설명드렸던 요 부분이잖아요. 자, 오미 아까 산, 요거는 목에 간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간담. 이게 오행 중에서 모카토금수인데요. 오행이에요. 모카토금수. 오행인데 요거를 모카토금수를 간, 심장, 비장, 폐, 신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거든요. 요거를 오미로 나눴을 때 간으로 들어가는 맛 무슨 맛? 신맛. 그죠? 심장으로 들어가는 맛 무슨 맛? 심장 쓴맛. 그다음 비장으로 들어가는 맛 무슨 맛? 단맛. 그다음에 폐로 들어가는 맛 무슨 맛? 매운맛. 그렇지, 매운맛. 그다음에 짠맛. 짠맛은 어디에 들어가냐? 신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짠맛. 그럼 여기서 하나 조금 궁금한 게 생겨야 돼요. 짠 거 많이 먹지 말라 그랬는데 왜? 신장에 콩팥이 나거든요. 맞아요. 짠 거 많이 먹으면 신장이 안 좋다고 그러고 건강 고혈압도 안 좋다고 그랬는데 이거 왜 신장을 튼튼하게 하지? 궁금하셔야 되잖아요. 맞죠? 맞아요? 궁금하셔야 되죠? 그 적당히 먹어야죠. 근데 우리나라 음식이 조금 짜요. 조금 맵고 짜야 있어요. 네, 짜야지 또 간이 맞는다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신장의 이 짠맛은요 어떤 맛이냐면 돌에서 나는 맛, 바다에서 나는 맛, 뿌리에서 나는 맛을 우리가 짠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금의 짠맛은 아주 짠맛이에요. 식초의 신맛은 아주 신맛이에요. 어떤 맛이냐면 발효에서 생기는 맛, 그게 신맛이에요. 발효에서 생기는 약간 새콤한 맛이 신맛인데 요게 과해져서 우리가 지금 식초로 먹는 거잖아요. 이 식초도 모자라가지고 300식초 이렇게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새콤한 맛이 발효돼서 신맛이 굉장히 과해졌다는 얘기예요. 쓴맛도 어디서 쓴맛? 쓴박이라든가 내지는 이런 데서 나오는 약간 살짝 자연스러운 맛이죠. 그 다음에 어디서 나오는 맛? 누룽지에서 나오는 구수하고 씁쓸한 맛이 쓴맛이에요. 태운맛 아니죠.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단맛? 아까 쌀이 단가?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쌀에서도 잘 씹으면 단맛이 나는데 그 단맛이 온전한 단맛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설탕의 단맛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설탕의 단맛이 단맛으로 느끼는 거죠. 매운맛도 잡아보세요. 생강에 코가 뻥 뚫리는 매운맛 잡으세요. 그 다음에 박하의 매운맛. 박하의 매운맛과 고춧가루의 매운맛을 한번 비교해보세요. 우리가 너무 매운맛에 단맛에 짠맛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짠맛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다시마나 멸치나 바다에서 나오는 그 식품들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짠맛이에요. 짭조름하고 약간 좀 감질맛 나는, 약간 감칠맛 나는, 감칠맛 나는 요런 것이 짠맛인 거죠. 소금의 짠맛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근데 우리가 이제 소금을 많이 넣어서 먹으니까 이게 균형이라는 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오미의 정리를 다시 하셔야 돼요. 신맛이라고 하는 거는 식초가 아니라 사실은 오미자처럼, 그다음 유산균처럼 김치가 익어서 나오는 새콤한 맛처럼 이 신맛이에요.
쓴맛도 사실은 뭐냐면 누룽지처럼 살짝 타면서 건강하게 조금 뭐 그렇게 나오는 맛이고, 단맛도 쌀에서 쌀을 오랫동안 씹었을 때 나오는 단맛이어야 되고, 매운맛 같은 경우도 고춧가루처럼 매운맛이 아니라 화하거나 약간 좀 무에서 먹었을 때 아 맵다 라고 하는 정도의 매운맛이고, 짠맛도 어디서 바다에서 나오는 다시마라든가 미역이라든가 김이라든가 멸치라든가 해서 나오는 짠맛이어야 되는데 소금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런데 우리는 다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식초가 과하게, 쓴맛이 너무 다하니까 쓴맛을 너무 과하게, 이 쓴맛은 지금 왜 그러냐면 바베큐는 설탕, 꿀, 시럽, 이런 잼 이런 거, 매운맛도 더 매우게 하니까 요즘에 젊은이들이 초등학생들까지도 마라탕을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마라가 뭐 마요? 맛자가 무슨 마예요? 마비할 때 맛자예요. 라가 아주 맵다. 그 정도 입이 얼얼하고 정말도 마비시킬 정도의 그런 매운맛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오미를 제대로 오미의 맛을 기억을 하고 정의를 하셔야지 건강해지시는 거예요. 본연식 그렇죠. 맛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엄마가 집에서 음식을 좀 맛있게 하려고 단맛 설탕 안 쓰려고 과일 같은 거를 갈아서 그거를 이용한다던가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양파를 좀 이용한다던가 배를 이용한다던가 이게 단맛이죠. 근데 실제로는 그 단맛을 낼 때 설탕 한 숟가락만 딱 넣어봐요. 얼마나 맛있게요? 너무 맛있잖아요. 너무 쉽죠. 매운맛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후춧가루부터 시작해서 고춧가루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오행 중에서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데 요거를 조금 짚고 넘어갈게요. 왜 우리가 균형 잡히게 먹어야 되는가? 자, 기억을 하실게요. 간하면 목입니다, 여러분들. 요거 보세요. 간하고 목이에요. 그 목. 그죠? 얘는 간담이에요. 그죠? 간담. 화는 뭐예요? 심장, 심소장. 그 다음에 토는 비위. 그 다음에 금은 뭐예요? 폐대장. 그 다음에 신수는 방광, 신장, 방광. 이거는 그냥 쉽게 그냥 제가 이해하기 쉽게 그냥 설명을 할게요. 나무예요. 나무에서 뭐가 나죠? 불이 나요. 네. 우리가 옛날에 나무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재료로 어떤 불이라든가 재료로 쓰기 위해서거든요. 목생 화예요. 그죠? 나무를 했던 이유는 나무에서 불이 나요. 아궁이에서 맞죠? 나무 옛날에 해가 좋은 이유가 뭐였어요? 우리가 장작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아궁이에다 불 떼고 하면 음식도 해먹고 뭐예요? 난방도 하고 그죠? 그런 이유에서 그래서 나무는 목생 화를 납니다. 그죠? 화가 불불불불 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음식도 해먹고 난방도 되고 따뜻해지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다 건조도 되고 다 되죠. 불이 활 다 탔어요. 다 탔어요. 그럼 뭐가 남아요? 재가 남죠. 재는 그냥 이걸로 우리가 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이 타고 나면 불이 나고 불이 타고 나면 재가 남고 그 재가 남고 그 재가 나와서 흙인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땅속에 묻히면 뭐가 되죠? 뭉쳐서 쇠 돌이 돼. 돌이 돼요. 돌이 새예요. 돌이 돼요. 그 돌 옆에 뭐가 있냐면 새가 붙어 있잖아요. 돌하고 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죠? 철분이 들어있는 돌이에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돌이 돼요. 그 돌 사이에 뭐가 나오나요? 물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약수가 모래에서 나오지 않아요. 산에 가면 돌 사이에서 뭐가 나오냐면 물이 나오죠. 물이 나오고 좀 신기하죠. 돌 사이에 물이 나와요. 그 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물을 양분으로 해서 뭐가 생기냐면 새싹이 돋아요. 새싹이 돋아요. 새싹이 돋아요. 싹이 돋아요. 곰팡이가 올라가요. 여러분 곰팡이도 마찬가지예요. 곰팡이도 이런 온도와 그 다음에 수분이 있어야지 곰팡이균이 나오고 이끼가 나오고 그렇죠. 이끼 나오고 하죠. 산속에 내가 뭘 뿌리지도 않았는데 나와요.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또 다시 돌아요.
이게 이제 바로 오행이에요. 이게 사람의 삶으로 봤을 때도 사람이 생로병사를 거치는 과정이랑 똑같다라고 해서 한의학에서 이걸 오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거는 뭐냐면 낳아주는 관계, 모자 관계. 모자 관계, 낳아주는 관계. 엄마가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화를 낳고, 화가 토를 낳고, 토가 뭐를 낳고, 금을 낳고, 금이 또 누구를 낳고, 수를 낳고, 수가 또 누구를 낳아요? 목을 낳아요. 이렇게 이거는 상생관계. 그래서 이거를 모자관계, 뭐한다? 상생관계라고 한다. 서로 낳아주는 관계. 근데 낳아주기만 하면 아까 지금 그랬어요. 어떤 분은 평생 동안 술하고 담배를 했는데도 폐도 멀쩡해. 간도 멀쩡해. 그리고 또 90살까지 살았어. 근데 어떤 분은 옆에 근처도 안 갔는데 지나가다 향기만 맡았을 뿐인데 폐암에 걸렸어요. 이거 왜 그래요? 네, 타고난 우리가 뭐 유전자든 환경이든 뭐 여러 가지 주변에 있었던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 우리는 이제 한의학에서 이거를 각각의 사람마다 태어난 모양이 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릇도 다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릇이 다르다. 그죠? 몸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체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간을 좀 크게 태어나거나 어떤 사람들은 심장을 크게 태어나거나 어떤 사람들은 비위 기능이 좋아서 목보라든가 어떤 사람은 신장 기능이 약해서 쫄보라든가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오장육부가 내가 잘 모르지만 위장의 크기라든가 내지는 기능이 조금씩 다르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체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낳아주기만 하면 나는 예를 들어서 목이 큰 간땡이가 큰 사람이었어요. 원래 타고난 간땡이가 커. 그런데 자꾸 낳아줘. 자꾸 낳아줘. 엄마가 자꾸 나는 딴 사람보다 큰데 그러면 어느 순간에 보면 균형이 맞춰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견제하는 체계가 우리 몸에 있어요. 이걸 뭐냐면 상극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자 봐볼게요. 나무가 어디에다가 뿌리를 박아요? 흙에다가. 그래서 흙이 넘쳐나는 거를 나무가 뿌리를 딱 집어넣어서 잡아줘요. 산사태라든가 흙이 쓸려나가지 않도록. 흙이 쓸려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이거를 목극토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극토. 목극토. 이렇게. 그리고 그 흙으로서 잡아보세요. 그 흙으로 물이 많이 넘쳐나는 걸 잡아줄 수가 있어요. 뭐요? 홍수가 나거나 비피가 날 때 방수벽을 우리가 이렇게 쌓을 수가 있죠. 이거 뭐로 해요? 흙으로, 흙 주머니로 하죠. 그 뭐냐면 물이 넘쳐나지 말라고 토로써 싸주는 거예요. 물로 너무 넘쳐나지 말라고 흙으로 싸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봐보세요. 우리 몸이 너무 뜨거워지지 않도록 아까 우리 선생님 약주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약주 많이 하시는 날 안주로 또 뭘 하셨냐면 불닭발을 드신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 또 저녁에는 또 몸이 또 좋다고 장어를 드셨는데 장어를 드시면서 생강을 엄청 많이 드신 거예요. 이거 뭐예요? 불이 막 나겠죠. 이런 경우에는 만약 불이 너무 많이 난다고 했을 때는 물로써 꺼줘야 되겠죠? 불 나지 말라고 수국화 심장 너무 이렇게 뜨겁지 말라고 얘를 또 견제를 해줍니다. 희한하네. 우리 몸이 아주 희한해요. 가만히만 있고 제대로만 먹어도 그냥 저절로 움직여져요. 독이 들어오면 토해요. 어떨 때 설사해요. 들어오지 말라고. 이게 다 우리 몸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다 불로. 그런데 봐보세요. 우리 몸에서 금이 뭐냐면 새잖아요. 돌이잖아요. 이게 돌은 뭐냐면 결단성이 있는 거거든요. 딱 잘라내는 거. 딱 잘라내는 거. 우리 몸에서 이 자연계에서 이 칼 같은 것만 너무 많게 되다 보면 다 잘라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 어떻게? 용광로 들어가. 불로 칼을 망치로 바꾸고 숟가락으로 바꾸고 접시로 바꾸고 이게 뭐예요? 너무 그 새가 강하지 않도록 멈추지 않도록 뭘로? 불로써 견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새든지 간에 용광로 안에 들어가면 다 녹아서 새로운 모양으로 나오죠. 이게 이제 자연의 섭리인 거예요. 얘가 다 균형이 맞춰서. 자, 나무가 아까 너무 많아가지고 나무가 너무 많아. 근데 풀은 흙은 요만큼밖에 없어. 그럼 흙이 뭐 어떻게 될까요? 고달프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무 너 좀 죽어. 잘라. 탁탁탁 잘라주는 거죠. 나무를 톡톡톡.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요 견제라고 하는 상극의 상태가 사실은 상극이라고 하는 거는 부부간에 서로 상극이다 이 문제가 아니라 서로 견제해주는 관계로서 한쪽 장기가 늘어나지 않고 한쪽 장기가 어떤 넘치지 않도록 얘를 견제해주는 것을 상극 관계라고 해요. 이거를 오행의 상생 상극이라고 얘기를 하죠. 나쁜 게 아니네요. 나쁜 게 아니에요. 말은 상극이라고 해가지고 아유 쟤랑 나랑 상극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몸에서 나는 이 상극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 한쪽이 넘쳐나지 않도록 받쳐주는 거예요. 자제해주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낳아주는 관계 자 봐보세요. 낳아주는 관계 자 봐보세요. 내가 목이야. 내가 목 체질을 좀 갖고 태어나서 목이 조금 어떤 체질이냐면 좀 강해요. 화도 좀 잘 내고 진취력도 있어서 앞에 어디 나가면 으아 얘기하자 막 어디에서 리더 역할을 해주는 간 역할이에요. 근데 이분이 늘 언제나 뭘 먹냐면 간에 좋은 음식만 먹는 거야. 뭐가 있을까요? 아까처럼 신맛 나는 음식, 그죠? 그 다음에 푸른색 나는 음식, 네. 이런 것들이 다 간이 좋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얘가 간이 이만큼 커졌어. 이렇게 커졌어. 이렇게 커졌어. 간땡이가 부었어. 간땡이가 부었어. 간땡이가 부었어. 이 간이 이렇게 부었어. 이 간땡이가 분 거를 뭐로 견제해 줄 수 있을까요? 간땡이가 부었어. 어떤 맛으로? 오행 중에서.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내가 간이 약해. 내가 간이 약해. 나는 신맛이 그렇게 싫더라. 나는 먹기 싫어. 간을 안 먹어. 그래서 간이 이렇게 좀 작아요. 이렇게 조금 작아요. 그런데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김장을 했어요. 김장을 해서 매운 음식, 매운 거 폐로 된 음식을 그날 아주 많이 먹은 거야. 그러면 이 폐가 또 많아지겠죠. 그러면 얘가 근근목했을 때 얘 견뎌야 못 견뎌요. 못 견디죠. 못 견디죠. 예. 이게 뭐냐면 정조가 하는 말이 정조가 눈이 시력이 굉장히 안 좋다고 나옵니다. 나의 시력이 점점 이전보다 못해져서 문자를 볼 때도 이렇게 경전의 문자를 볼 때 굉장히 힘들다. 그래가지고 서양에서 수입해서 들어온 안경을 쓰고서 이게 정조가 책을 이렇게 보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데 이 정조가 실제로 굉장히 또 한의학에도 공부를 또 많이 하셔가지고 동요호감이나 이런 거에 잘못된 게 뭐가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찝을 정도로 굉장히 또 그런 한의학에 공부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술을 이렇게 많이 먹은 자, 술 여기 들어가요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 하려고 이렇게 길게 돌아서 왔어요. 술 여기 들어가요 여러분. 다시 들어오세요. 술 여기 들어갑니다. 술 폐로 들어가요. 술 드시는데 여기다가 어떻게 드셨냐면 오늘 저녁에 장어를 드시면서 생강을 또 엄청 많이 드셨어요. 생강. 여기 생강 다 어디 들어가요? 금이 들어가죠? 여기 들어가요. 금금목하죠? 이렇게. 그러면 간이 시달려지는데 간을 대표하는 우리가 이제 오간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눈이에요. 그래서 이 매운맛을 오랫동안 매운맛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눈이 안 보입니다. 예, 매운맛.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본초 강목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가을, 겨울에는 매운맛. 아까 지금 여기 이만큼 나왔던 아이들이 다 가을에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제일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뭐냐면 계피나 생강이에요. 그래서 TV나 이런 걸 보시면서 생강 편이나 이런 거를 계속 이렇게 드시잖아요. 그러면 본초 강목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봄이 되면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뭐에다? 금금목한다. 간인데, 예, 간을 해주는데 그 간이 바깥으로 발현이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눈이거든요. 예, 그래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생강을 너무 오랫동안 많이 먹거나 술을 너무 많이 오랫동안 많이 먹거나 이렇게 되면 눈에 실핏줄이 터지면서 눈이 시력이 모호해지면서 눈이 좋아지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강의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균형 잡힌 담백한 맛으로 잘 드셔야 된다. 실제로 제가 수업할 때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생강 그러면 우리가 다 거의 대부분 건강식품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가지가 건강식품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얘를 균형 잡히게 너무 오랫동안 계속해서 드시면 어떻게 되냐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철에 이제 생강 조금 있으면 이제 생강 나와요. 올해도 농사가 또 잘 돼가지고 아마 생강값이 조금 작년보다는 좀 싸질 거라고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생강 절편 같은 걸 하셔가지고 이제
들으시면 너무 오랫동안 많이 먹으면 이게 소화도 생강이 실제로 암 환자들한테도 그 항암을 할 때 부작용을 완화시키고 고지혈증을 없애고 지방을 없애주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줘서 면역력을 높이는 아주 대표적인 식품 중에서도 약초로 함께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걸 너무 오랫동안 많이 먹는다라고 했을 때는 어디 건강, 간 건강 중에서도 눈을 해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매운맛을 많이 먹으면 눈이 나빠진다. 그 얘기입니다. 마무리 좀 할게요. 이거 오행 이 중에서 이거 하나밖에 안 했어요, 여러분들. 여기 다 들어가요. 요거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심장이잖아요. 그죠? 얘는 또 비위 입이잖아요. 얘는 또 폐예요. 폐니까 어디예요? 코. 얘는 어디예요? 귀로 들어가요. 맞아요. 이렇게 다 각각의 장부가 각각의 귀속되어 있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나 지금은 이제 정조왕을 하면서 정조왕이 술을 좋아했다, 즐겼다라고 하면서 술에 대한 효능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술을 또 이길 수 있는 갈근에 대한 효능,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술을 또 오랫동안 많이 먹게 되면 폐가 문제가 생기면서 위장도 당연히 맞죠. 술의 종류에 따라서 내지는 장부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나 폐라고 하는 것을 한 가지로 봤을 때 이 폐 작용이 너무 이렇게 매운맛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먹게 되면 눈에 영향을 미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